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윤석열의 총선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일각의 평가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들을 좌천성 인사를 했다, 이런 평가가 있죠. 그리고 검찰 자한당에서는 검찰 장악 음모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에 국민들이 바라던 검찰 개혁을 일단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인사 발령 바로 직후 다음날 검찰이 여전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또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속 조사해 간다, 이런 것들을 공표를 한 거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인사 발령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기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체제 하에서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는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방심할 수 없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검찰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검찰이 정치검찰이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고 정치적 목적하에 수사를 벌이고 있고, 가깝게는 총선, 올해 있는 총선을 검찰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대로 자한당과 여타의 수구 냉전 세력들, 정치 적폐들의 목표대로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고, 그 총선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자기의 정치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것이 이제 대선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체제의 총선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찰이 벌이고 있는 수사라고 포장된 행위들이 결국은 당면에서는 총선을 자기들의 목적한 바대로 승리하기 위해서 벌이는 총선 전략 차원에서 벌이는 정치행위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행보를 걸어오고 있는가, 이런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자, 우선은 좀 시간이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검찰이라고 하는 이 조직을 중심으로 보자는 거예요. 70년 동안 이 반공 수구 보수 체제를 유지해왔던 이 검찰이라고 하는 집단, 이 조직을 중심으로 보자는 겁니다. 지금 그 체제의 수장으로서 윤석열이 앉아 있는 것이지 본질은 검찰인 거죠. 수장은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여라도 추미애 장관이 개혁적인 인사로 해서 추천하는, 그래서 임명되는 새로운 검찰총장이 오더라도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 적폐들이 완전히 청산되는 지경까지 가지 않은 이상 검찰은 여전히 검찰이다. 끝까지 반공, 수구, 냉전이라고 하는 이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는 집단이다. 그 성격이 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에부터 벌이는 이 행보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총선 전략 첫 번째, 진보개혁 진영의 대선 후보급 인사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멀리는 대선까지 바라보는 그런 행보겠죠. 사례랑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르긴 합니다만 경향성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입니다. 아직 건재하고, 그리고 대중들의 지지 여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이재명에 대한 공격, 이것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급 인사들에 대한 공격이죠. 자, 조국 전 장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방향을 좌절시키기 위한 공격의 측면도 있었지만 민주당의 대선 후보급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성격도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직전에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의 정치 전략은 대선 후보급 인사들을 미리 몇 년 전부터 싹을 자르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진보 망신주기입니다. 위의 사례랑 연결됩니다만 진보 개혁적 이미지를 다 갖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의 뒤를 캐고
작은 것 부스럼도 크게 침소봉대해서 망신을 주는 거죠. 도덕성 그리고 개인의 인격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발가벗기는 거죠. 그래서 망신을 주는 겁니다. 자한당을 비롯한 그 기득권 세력들의 완전히 반도덕적인 행위, 김학의 사건과 같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망신 주는 작업을 하지 않아요. 오로지 진보개혁 인사들에 대해서만 망신 주기를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놈이 그놈이다. 그래서 정치 그리고 개혁적인 지향에 대한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겁니다. 냉소를 조장하죠. 그래서 대중들이 진보적인 지향과 요구를 억제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선거 시기에는 투표 불참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진보를 망신줘서 진보 개혁으로 쏠리는 민심을 차단하는 그런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공격 목표 좌표를 찍어주는 겁니다. 시기별로 좌표를 찍어주죠. 조국 청문회가 그랬고요. 추미애 청문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시기별로 지금은 누구를 어떻게 공격해야 된다. 혹은 조국 청문회를 앞두고 조국의 망신주기 공작을 통해서 청문회가 자한당으로 유리하게 자한당이 목적한 바대로 청문회가 갈 수 있게끔 여론을 조성하고 공작을 벌였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도 뭐 약발이 약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공격을 하고 있죠. 여전히. 시기별로 좌표를 찍어줬다는 거고요. 약발이 떨어질 때 또 공격의 소재를 던져줬다.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황교안이 단식 농성, 뜬금없이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 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도 이견과 반발, 비판이 많았고요. 단식 농성하는 과정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졌죠. 그래서 명분 없는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여론화가 됐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때 갑자기 느닷없이 검찰이 황교안 자한당의 공격 소재를 던져준 겁니다. 그게 유재수 전 부산시장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 그 다음에 송철호 울산시장의 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선거 개입 의혹, 이 두 가지 소재를 던져준 겁니다. 그래서 자한당이 또다시 장외투쟁을 벌이게 되고 황교안의 단식 농성이 희생과 헌신으로 비춰지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반정부투쟁을 할 수 있는 소재를 던져줬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미지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스스로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이건 철저하게 언론과 결탁된 거죠. 언론과 경찰이 공정관계인지 상하관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과 철저하게 결탁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공성을 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죠. 그런 걸 통해서 검찰이 이미지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 모든 행위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이미지 전략. 이 이미지 전략도 결국 총선 전략을 실행하는 여론 조성용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위가 정치 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행위라고 포장시켜주는 그런 이미지 전략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한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를 공격하면서 누가 봐도 이것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정치적 공세, 정치적 수사고 또 총선 전략이고 총선 기획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당당하게 눈치 보지 않고 싸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정과 정의라는 이미지를 누구도 예외 없이 조국을 봐라.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인간인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 개혁적인 인사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결국에 생활에서 가정에서 자식 문제에서 결코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 그래서 검찰은 그런 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다. 정의와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검찰이 벌이는 수사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겁니다. 자기의 범죄를 덮고 자기의 수사가 자기의 행위가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그런 것이라고 이미지화한다는 거죠. 이것이 검찰의 이미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 발령 이 문제로 이제 시작이 됐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만만하게 볼 수 없고 봐서도 안 되고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과 윤석열 사퇴라고 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토요일입니다. 11일 날 5시 반에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윤석열 당장 사퇴 정치검찰 척결 촛불문화제가 열리네요. 2020년 들어서 첫 대중 촛불 집회입니다. 그래서 뭐 대구, 광주에서 버스 타고 올라오신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 조이자,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보여주는 촛불문화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